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간의 이제 합이 어느 때 합이 성립되고 또 어느 때 합이 풀리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좀 있으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그거를 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상론에서 조금 논하는 거는 일반 사주이론에서보다 조금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그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거는 실제 사주에서 한번 이렇게 실증을 한번 해보셔야 돼. 사주에서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 한번 사주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논리가 맞는지, 그 다음에 틀리는지, 혹은 적용이 잘못되고 있는지, 때로는 뭐 적용이 되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명리에서 이론이 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강의하는 데 보면은 이론적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전을 그렇게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한번 실전에 한번 이렇게 임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물상론에서 이제 천간 합의 조건. 천간 합의 조건은 어떤 경우냐? 천간 합의 조건. 자, 첫 번째, 원국에 자, 합의 오행이 1대1일 경우, 이런 경우 뭐 당연히 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정묘, 기미, 병자, 그 다음에 갑오, 이렇게 된 사주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 이제 합의 조건은 이제 기토하고 갑목 있잖아요, 요렇게 갑이 하나, 기토가 하나, 요렇게 했을 때는 합에 형성된다는, 이렇게. 원국의 합의 오행 1대1일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 조건은 아시죠? 자, 복습을 하면, 갑기,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운이나 이제 세운에서 합하는 오행 중 한자가 오는 경우, 합하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대운, 세운에서 합하는 오행 중 한자가 왔을 때, 이럴 때는 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얘가 이제 갑오, 그 다음에 자, 갑오, 갑술, 을미, 정묘.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경우는 2대1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이 안 됩니다. 갑이 2개, 을이 하나. 자, 여기서는 이때 이제 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진 대운, 그 다음에 기사대운, 경우대운, 이렇게 왔을 때, 요 기토가 왔을 때, 이런 데는
요 두 개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오행이 하나 왔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의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네. 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원국 천간에 비견이 있을 때, 천간에 비견이 있을 때, 자, 운에서, 그러니까 다른이죠. 합의 오행 중에서 비견 있는 거 말고 다른 상대편 오행이 왔을 때, 상대편 오행이 왔을 때는 이 비견과 합이 돼서 합거한다는 거, 제거된다는 거, 이럴 때는 합거. 이런 합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정묘, 갑술, 갑오, 을미. 이렇게 했을 때, 자, 운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 그렇게. 그러면, 요 기토가 운에 왔을 때, 요 기토가 오면은, 이렇게 해서 갑기 합이 되겠죠. 요렇게 돼서는 합거 현상이 온다, 합거. 그러면, 자, 오롯이 이제, 이 갑목에서 다른 비견이 이렇게 제거됐으니까 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비견이 있을 때 운에서 오행이 왔으면, 오행에서 합하는 오행. 운에서 합하는 오행이 왔을 때는 요 옆에 비견은 제거된다. 아주 그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원국에서 2대1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갑오, 갑술, 기미, 정묘. 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럴 때, 자, 이렇게 갑이 두 자, 합하는 기토가 한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합이 안 되는데, 자, 합이 안 돼. 운에서 갑이나 기토가 왔을 땐 합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자, 운에서 정축, 그 다음에 무인, 기묘, 이런 대운이 지날 때, 요 기토가 하나 오면은, 요 때는 기토와 이 갑목이 합을 하고, 요 때는 요 기토가 이렇게 갑목을 해서 각자 합을 하면은, 요 때는 처음에 원국에 2대1 있을 때는 합이 안 되는데, 운에서 다른 오행이 왔을 때, 기토가 온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 온 경우는 어떤 현상이 오냐? 요때 이제 갑목이 오면은, 이제 갑오대운, 을미, 이렇게 해서 갑오대운이 왔을 때, 이 갑이 오면은, 갑이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이럴 땐 기토와 다 각자 다 합을 한다는 거야. 즉, 갑기합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세자가 올 때는 또 갑을 한다. 그러니까, 즉, 합할 때 두 자와 한 자가 2대1일 때는 합을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운에서 합하는 오행, 즉 기토나 갑목이 왔을 땐 3대1로 합을 하고 2대2로 합을 한다. 이제 그런 조건이라는 거 여기서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합을 하는 이제 조건을 봤는데, 이제 천간이 이제 풀리는 조건이에요. 천간의 합이 풀리는 조건. 자, 합이 풀리는 조건. 합이 풀리는 조건은
자, 을미, 신유, 병호, 무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병진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이렇게 합의되었을 때, 자, 운에서, 예를 들면 이제 경신대운, 그 다음에 신유대운, 그 다음에 임술. 자, 이런 대운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을미, 병신, 을미, 병신, 정유. 이런 대운이 왔을 때, 그럼, 자, 이렇게 신금이 왔을 때요. 신금이 왔을 때, 이제 합의된 상태에서 자, 합하는 오행에 병화나 신금이 왔을 때 풀린다는 게, 이 신금이 왔을 때 풀리고, 그 다음에 병화가 왔을 때도 요 합은 풀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여기서 을미, 신유, 병오, 무진이 이렇게 왔는데, 자, 운에서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자, 이런 저 대운이든 세운이든, 자, 이런 운이 왔을 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경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을목이 있죠. 그럼 을경합이 되죠. 자, 을경합이 되는데, 이렇게 양간과 음간이 합을 할 때 이 합을 주도했던 양간이 이렇게 합의됐을 땐 경금의 기운이 음으로 변한다는, 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금으로 바뀝니다. 같은 금인데 양금에서 음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신이 나타났죠. 그럼 이런 경우가 똑같아요. 요 신금이 이렇게 왔을 땐 여기에 들어가면 요 합이 풀린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물상 공부를 여러 가지 책에서 혹은 뭐 여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셨겠지만 조금 특이한 이론인데 한번 요거를 오늘 다음 한번 기회가 있으실 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갑기 합이 됐는데 이때 갑이 을목으로 변해야지 이 자연 생태계의 모습에서 자연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산에 있는 도토리가 가을 들판을 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을에 들판이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한다고 생각이 되면 도토리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최대한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 갑기합이 있는데, 이때 갑목이 양목이 음목으로 바뀌어서 이 자체가 또 다른 이제 경금을 불러와서 최대한 부족한 오행을 채워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려고 자연은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경금이 끌어올 수 있죠. 그럼 이 경금이 다시 신금으로 바뀌어서 병을 불러와서 사주에서 물이 없다고 그러면 병신합수해서 이렇게 물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병화가 이 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주에 또 목이 없을 경우는 이 병이 정화로 바뀌어서 임수를 불러온다. 이렇게 합의되죠? 정임합, 목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나무를 또 만들어서 최대한 균형과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들으시면 그동안 이제 사주 이론에서 조금 답답해서 물상 공부하셨던 분이 이게 또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 즉
자연의 현상을 보시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이론을 만든 이 옛날에 그 한 힘들어 뭐 벌써 오래됐죠. 1000년, 2000년 전에 이런 이론을 만들었던 그분들이 어떤 그 만들게 된 동기가 자연의 현상을 보고 문자로 표현한 거니까 문자 이전에 중요한 건 자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공부한 거는 보면은 자, 합의 조건은 천간이 원국의 1대1일 때는 합을 한다. 2대1일 때는 합을 않는데 운에서 합하는 오행 중에 한자가 왔을 때 3대1이나 2대2는 그때는 또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이 풀리는 조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자, 병신합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왔을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신금이 왔을 때 병신합을 풀 수 있고 혹은 병이 왔을 때도 이 합을 풀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자, 이런 대운이 왔는데 이 합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경금이 을목을 만나서 을경합이 되죠. 이때는 자, 양간과 음간이 합을 했는데 양간은 음간으로 바뀐다는 건 이 경금이 신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금. 이럴 때는 요 신금 자체가 다시 여기 와가지고 합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 신금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는 없다고 헷갈리니까 이걸 다른 걸로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정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 상태에서는 합을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경금이 을목과 합을 해서 이 경금이 신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금으로. 그럼 이 신금이 와서 여기 합을 풀 수 있죠. 자, 요렇게 된 합과 그 다음에 합의 조건, 풀리는 조건을 제가 이제 단순하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요거 연장해서 천간의 합이 5개가 있잖아요. 갑기, 합도,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합. 요 양간이 합을 할 때 음간으로 바뀌어서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연은 균형과 조화를 맞추려고 이렇게 그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연의 어떤 생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없을 때는 항상 채워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상에서 우리가 합의 조건과 합이 풀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